전 세계 상황도 심각합니다. 지난 1월 9일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확진자가 발생한 지 불과 2달여 만에 아시아와 북미, 유럽, 중동 지역까지 확진자 수만 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4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가 전역에 이동 제한령을 내린 이탈리아는 결혼식과 장례식도 금지하고 프로축구 경기도 중단했습니다. 이탈리아가 프로축구 경기를 중단한 것은 2차 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현재 상황이 이른바 팬데믹, 전염병 세계 대유행 상황으로 접어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세계보건기구 WHO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기온이 따뜻한 봄이 왔는데도 우리나라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감과 같이 토착화된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와 함께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선 지금 서울 구로구 콜센터 감염이 확인이 됐는데 이 사태를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상당히 이제 우려했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대구와 경북 지역에 주로 신천지와 청도 대남병원에 연관된 이런 환자들이 많이 있었고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검사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사실 확진자가 최근에는 좀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수도권에서 그것도 서울 한복판에서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이 콜센터에서 지금 환자들이 집단으로 발생을 했고 지금 그 환자들 보니까 이분들이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 기간에 뭐 회식도 하시고 거기다가 뭐 연관된 지금 군인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또 환자들도 계속 출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려했던 대로 수도권에서도 이런 신천지와 비슷하게 어떤 증폭되는 집단 감염이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아주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대구 경북 지역의 감염세가 조금 주춤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실제로 또 그랬죠. 근데 지금 네. 200명대로 다시 늘었는데 대구 경북은 감염세가 잡혔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확진자 수가 실제로 산술적으로 줄어든 거는 사실인데 그렇지만 이제 안심하기가 어려운 것이 결국 서울 쪽에서도 지금 이렇게 뭐 예상 못한 유행이 있듯이 결국 대구 지역에서도 사실 신천지라든지 이런 역학적으로 많이 의심이 되는 분들 위주로 지금 검사 진행된 것이고 그 이외에 그러니까 아직 검사되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마치 구로 콜센터처럼 비슷한 일이 또 생기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는 분명히 확진자 수는 줄어들었고 또 이제 신천지 그 의심되었던 분들에 대한 검사는 상당히 이제 많이 진행이 되어서 그런 부분은 맞긴 하지만 여전히 빈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있다.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초기 단계긴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우려되는 것이 서울 수도권이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만큼 확산되지 않겠느냐 이런 불안한 점도 있습니다. 이 수도권, 특히 서울 지역의 확산세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건 우리나라 인구의 사실 상당수가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서 살고요. 또 이제 인구 밀도만 높은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뭐 마트라든지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하철역, 대중교통 같이 이 아주 밀접하게 접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대구 쪽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대구보다 수도권은 더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은 그 어떤 폭발적인 증가 추세라든지 이런 것이 대구 쪽에서도 우리가 사실 환자 갑자기 많이 증가하면서 깜짝 놀랐었는데 수도권에서도 사실 만약에 불이 분다면은 정말 뭐 상상 이상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정부가 당부하고 있는 것이 손 씻기, 마스크, 그리고 기침 예절 지키기,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수도권 감염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역시 이 기본적인 규칙들 이거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기본이 가장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아 말하자면 시민 의식에 기반한 자발적인 거리두기 권장이거든요. 물론 이제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처음에 일 주일 그리고 추가로 2 주일 더 개학을 늦춰 가지고 뭐 국가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사실 이제 강제적으로 학교에서의 접종을 줄여 놓은 상황이지만 어 지금 콜센터 같은 경우가 그렇죠. 대표적으로 아주 그 근무 환경이 굉장히 밀집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전화 받으면서 계속해서 말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위험한 그런 근무 환경들이 있다는 것이고 같이 언급되는 것들이 뭐 이제 서울 쪽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 클럽이라든지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즐겨 찾는 클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게임방 뭐 이런 것들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곳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뭐 그 환자가 집단 발병한 게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비슷한 패턴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말씀드린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는 이런 근무 형태라든지 아니면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가 좀 강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되는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한 일 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후에는 이제 다시 개학을 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도 한번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또는 치료자 개발 이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어서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예, 주시겠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그리고 치료제 아 개발 예예.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 예방하는 백신이라든지 치료할 치료약이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 백신 같은 경우는 세계 이제 유수 기업들이 다 긴급하게 연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경우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4월 달부터 환자에게 임상 시험하는 백신도 지금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4월부터 해서 한 여름까지 진행을 하고 만약에 이게 안전성과 이 효과가 입증이 되면 나머지 이제 과정들을 거쳐서 시판까지 가게 되는데 문제는 시판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잘 진행되더라도 백신이 보급되기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뭐 비슷한 사례를 든다면 사스, 과거에 사스 같은 경우가 그런데 백신 개발해서 시판되기까지 한 2년 이상 걸린 걸로 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우리가 뭐 열심히 개발은 하고 있지만 그 효과를 우리가 누리기에는 상당히 시간 오래 걸릴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치료제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것만을 지금 이제 어떤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연구들은 있습니다만 현재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기존에 있는 약 중에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진 약들을 이것저것 좀 시험을 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지침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중국에서 뭐 임상 시험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고 또 그 이외에 신약이라든지 이런 거 개발을 위해서 투자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런 치료약 개발을 위해 가지고 지금 뭐 연구비도 책정이 되고 그러는데 사실 책정된 연구비가 좀 너무 낮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우려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와 예방 백신 모두 일단 당장 기대하기는 이제 어렵고 치료약 같은 경우는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썼던 결과들이 좀 종합이 되면 그리고 국내에서도 치료한 이런 결과들이 종합이 되면 어느 정도 지침은 갖출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한 2주 전쯤에 이 예. 코로나19에 대한 토착화 문제, 이거를 상당히 좀 우려하셨거든요. 또 문제를 예. 먼저 제기를 해주셨고, 2주가 지금 지난 상황에서 추이를 볼 때 이거 토착화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됐다 안 됐다를 말하기에는 이제 뭐 계절이 좀 지나봐야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 4, 5월에 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환자가 없어졌다가 다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겨울에 또 다시 나타난다. 이럴 때는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다만 이제 상당히 우려는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발병 추세가 상당히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또 한 가지는 해외에서
미국이라든지 이탈리아, 유럽 쪽 이런 데서 우려했던 대로 또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전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한다면은 결국 한쪽에서 뭐 말하자면 한 국가에서는 어떻게 해결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계속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결국에는 토착해서 겨울마다 코로나19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WHO는 지금 팬데믹 그 위협이 현실화됐다. 선언을 하지 못하고 현실화됐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미국 CNN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일 현지 시각으로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팬데믹으로 보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에 보도를 하고 있군요. 이 두 말의 온도차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일단 뭐 온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다수의 전문가들이 이미 팬데믹으로 들어서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미 그거는 이제 뭐 요 며칠 사이가 아니고 이미 뭐 빠르게는 한 달 전부터도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이 있었고 실제로 점점 그렇게 동의하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라 보고요. WHO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여러 면에서 조금 좀 낙관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좀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WHO에서는 아마 뭐 그런 기존의 스탠스를 본다면은 지금 이 팬데믹에 대해서도 뭐 아직까지 이제 정확하게 언급을 안 하는 건 이런 것들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다 보고요. 지금 팬데믹이냐 아니냐 뭐 이걸 따질 단계는 아니고 이미 중국에서 대유행이 벌어졌고 유럽 대륙에서도 지금 이탈리아에서 통제가 안 돼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셧다운할 정도로 지금 갑자기 급격하게 환자가 늘고 사망자가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팬데믹이냐 아니냐 이거를 따질 때는 아니고요. 뭐 전 세계적인 유행이라고 생각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별로 알아서 처리를 해야 되겠고 준비를 해야 되겠군요. 이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